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PT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접이라고도 많이 하십니다. PT 면접이 어떤 전공 지식을 물어보고 또 이거는 모르면 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면접이라고도 하시는데요. 물론 PT 면접은 전문성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다면 사실은 잘 보기 힘든 면접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면접은 단순한 지식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논리와 로직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PT 면접 보실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T 면접에 대해서 같이 보는데요. 첫 번째, PT 면접에 대한 왜 PT 면접을 보는지 한번 정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면접은 주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자신감, 그리고 일관성 있는 논리력, 그리고 발표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제를 받아서 그걸 준비하고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시면 좋은 면접이 된다는 거고요. PT 면접은 발표 내용 이상으로 말투나 시선 처리, 자세 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네,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PT 면접이 단순하게 지식, 전문성도 보지만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나중에 회사에서 이런 발표를 할 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느냐,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해내느냐도 중요한 PT 면접의 체크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당함,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면접관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T 면접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논리적으로 주제를 접근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전문성, 논리력, 표현력, 발표 자세까지 볼 수 있고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주도적인 자세도 볼 수 있는 좋은 면접입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이 회의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러면 PT 면접은 발표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PT 면접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보면은요. 제일 먼저 지원자들한테 주제를 제시합니다. 뭐 많게는 5개에서 6개, 적게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주제를 주고 내가 그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제 하나를 주고선 작성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좀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먼저 주제 제시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주고 한 7분 정도 주고 직무와 연관된 주제를 주고 그걸 발표하는 거를 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짧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건데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그리고 개인별로 나가서 3분에서 5분 또는 5분에서 7분, 5분 내외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정리된 거를 PC에 입력을 해갖고 출력을 시키거나 아니면 종이에 적어서 면접관한테 카피를 떠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PT 면접 대부분은 이렇게 칠판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발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주고 어떤 그 출력물을 가지고 면접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딱 끝나고 나면 면접관들이 여러분한테 Q&A를 하죠. 그러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답변하고 나오시면 이 사람에 대한 논리력, 분석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PT 면접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PT 면접을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뭡니까? 그러면 신입사원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일까요? 네, 그렇죠. 신입사원은 한 2, 3년간은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업무를 배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팀장님 저는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순신 씨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팀장님 이번에 법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서 신입사원들은 자기가 가는 자기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막힘이 없으면 가장 빨리 승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리과장이 됐어요. 그럼 대리과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똑같은 걸 물어보진 않겠죠.
자, 어떻게 하냐. 대리 과장이 되면은 응용력을 봅니다. 김 대리, 요즘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원인 분석해서 대안 제시해 주세요. 홍 과장,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네. 다음 주까지 본인이 한번 대안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획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 응용해서 만들어 갖고 발표하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획력을 볼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현상을 분석을 하고 현상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리고 거기서 대안을 뽑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넣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결론을 내죠. 대부분의 PT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은 1차원적인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서론, 본론, 결론 해서 뭐 기승전결의 개념을 가져가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차별화시켜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보고책이라는 건 당연히 현상, 문제점, 대안, 결론하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적어도 자기가 가는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체계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좀 더 좋은 방향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회사가 원하는 부분이 뭐냐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회사는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했을 때 현상적인 부분은 다 안다 이거죠. 뭐 요즘에 환경 오염이 됐다. 또 요즘에 이상기후가 발생한다.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뭐 비용이 건강보험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을 관광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뭐냐 이거죠. 회사가 원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디파인을 해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결론이 뭐다. 그리고 항상 그거에 대한 근거, 내가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뭐다. 이렇게 여러분이 뒤집어서 설명을 해도 굉장히 개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와 현상을 봤을 때 이러한 대안이 최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좋지만 네, 저는 이런 안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로직을 뒤집어서 설명해도 굉장히 개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우리 회사에 웹스토어가 있는데 웹스토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본인이 어떻게 이걸 기여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회사의 웹스토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는 그래. 웹스토어의 정의를 얘기하자. 웹스토어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웹스토어의 현황과 트렌드는 어떻게 간다. 요즘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웹스토어의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뭐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발전 방안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결론은 뭐다. 잘했죠. 잘했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대부분이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근데 회사의 앱스토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웹스토어의 정의부터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네, 웹스토어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뭡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임팩트를 줬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지 우리가 이 임팩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창의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회사가 원하는 방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인성 역량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회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뒤집어도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논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여주느냐도 면접관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웹스토어 발전반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지원하는 분야는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그런 현상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발전 방안이 뭐냐 이걸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때려주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걸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사례, 외국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런 건 사례 하나의 키워드를 딱 넣어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수합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보다 이런 걸 보여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이 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떻게 갔었는데 변경은 어떻게 가길 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리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반드시 매겨줘야 되고요. 이 논리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남바링을 잘 매겨주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논리가 있는 상태에서 서술식으로 이랬다가 아니라 키워드만 넣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많이 넣게 되면은 여러분 보고 읽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키워드만 딱 넣어주고 내가 면접관을 보고 인사하고 내가 적은 거기 때문에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여러분이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하시면 되는데 보고 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조식으로 키워드만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그래프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수학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주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여러분의 논리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PT는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여러분들의 표현을 보여줄 수 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PT 면접에 대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PT 면접은 PT 면접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목차를 만든다. 우리가 책을 보면 제일 먼저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보고 논리에 대한 구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확인을 해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응 방안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뻔한 얘기보다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넣어준다. 그래서 전문성과 논리력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해주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서술식으로 쓰거나 글을 많이 쓰시면 안 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목차를 잡고 목차에 키워드를 넣어서 내가 할 부분을 작성을 하고 간단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례 같은 거라든지 표를 넣어주면 훨씬 더 면접관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PT 면접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논리 구조만 잘 준수해 주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명확하게 PT 면접을 성공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PT 면접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